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평일의 마지막 금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번 주 잘 보내셨나요? 이번 주 암호화폐 시장의 경우는 지난주 폭락분을 어느 정도 회복을 하면서 다시금 암호화폐 투자자분들의 투자 심리가 조금은 회복된 것이 아닐까, 회복되는 주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현존하는 자산시장 중 여러분들과 제가 투자하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의 경우는 가장 변동성이 큰 시장이죠. 가격의 변동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발전하며 시장의 내재 가치의 가격은 수렴하게 될 것입니다. 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금요일의 마무리는 과연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암호화폐 시장의 확장에 따라서 많은 언론들, 매스미디어에서 암호화폐 시장, 비트코인에 관한 소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국외 언론들의 경우는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잠재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반면 국내 언론들에서는 그저 투기, 도박 같은 프레임을 씌워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참 안타까운 현상인데요. 이러한 상황 속 국내 기업에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기업에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을 한 것은 처음이라 더욱 화제가 되는 것 같은데, 그것도 부회장이 직접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기업인지 내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카드 부회장은 암호화폐 중앙은행 발행화폐 아니어서 위험하다, 나는 동의 못한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뉴스원에 따르면 현대카드 부회장인 정태영 부회장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화폐가 아니어서 위험하다는 주장은 동의가 안 된다 밝혔다고 합니다. 정 부회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개인적인 의견이라며 이같이 썼다고 하는데요. 현재 암호화폐 이슈의 쟁점은 결제수단으로서의 유용성이 아니라 투자 대상으로서의 합당성이라는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정확히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광물, 오일, 농작물이 누군가 중앙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 대상인 것은 아니다 이야기를 하며 채광, 정치, 기후, 문제 등으로 언제나 불안정할 수 있다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고 있는 것을 보고 있죠. 네, 이뿐 아니라 이제 추가적으로 언급을 했는데, 우리 주위의 개념적인 투자 대상은 이미 많다. 인덱스 펀드, 환율, 옵션 등은 익숙하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개념일 뿐이다. 부연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웬만하면 기사에 나온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려고 노력하지만 정 부회장의 이러한 이야기를 줄일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언론들에서 나오는 내용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저 투기, 도박 같은 프레임을 씌우며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 2017년 말때와 같은 시선으로 본다는 게 참으로 안타까웠는데요. 우리나라의 대기업 부회장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게 거의 처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감회가 새로운 것 같은데,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걸어가는 길과 더불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지적하는 문제들을 이제 속 시원하게 풀어준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기조가 참으로 답답했었죠. 과연 기자들이 이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게 될지, 아니면 이야기는 할까, 그냥 무시하고 가지는 않을까, 좀 이런 생각도 드네요.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대장 코인이죠. 비트코인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 특히 환경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비트코인의 채굴에 소모되는 전력량이 적지 않은 양이기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과 더불어 비트코인이 다른 암호화폐에 밀릴 수도 있다 이야기를 한 기관이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에서 내용이 나왔는데, 최근 암호화폐 시장의 친화적으로 변모에 더욱 관심이 가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어떠한 언급을 했을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만삭스는 비트코인 다른 가상화폐에 밀릴 수도 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경제에 따르면 골드만삭스가 비트코인의 결점이 있다며 금을 대체하기 어렵다 분석을 했다고 하는데요. 대량의 전기 소모 등 친환경적이지 못할 뿐 아니라 더 잘 설계된 암호화폐와의 경쟁에서 뒤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골드만삭스의 리서치 총괄의 경우는 최근 비트코인의 가격 하락을 보면 이 암호화폐가 장기적으로 가치 저장소 자리매김을 할 수 있을지 우려가 커졌다고 하는데, 이 대목은 개인적으로 조금은 실망스러운 대목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번 단순 가격의 변동으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파생된 생각에서부터 결론이 비트코인이 이제 가치 저장소로서의 자리를 못 잡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이어지는 것이 조금은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추가적으로 내용 보자면 비트코인의 거래량대가 금보다는 구리에 가깝다. 세계적으로 코로나 감염자가 다시 급증을 하면서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줄었다. 위험 자산에 물던 순풍은 일부 사라졌고 안전 자산에
대한 매수세가 살아났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조금은 갸우뚱할 만한 내용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앞부분에 나온 전기량에 관한 문제, 그리고 환경에 관한 문제는 충분히 공감이 가지만 코로나 감염자의 급증으로 안전자산에 대한 매수세가 살아났다면서 비트코인의 약세 배경을 설명하는 것이 조금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죠.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걸어가는 길의 경우는 디지털 금으로 불리우는 인플레이션으로부터 자산을 지키는 해치 수단 안전자산으로서 성장을 하고 있다는 부분은 그 누구도 이견이 없는 상태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했다는 것 것은 조금은 이른감이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현재 달러의 환율을 보게 되면 달러의 가치는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는 상황일 뿐 아니라 암호화폐 시장의 가치 또한 조금씩 회복하고 있는 상황이죠. 현재 전기량에 대해서 비트코인의 채굴 방식에 관한 논의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어떠한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또한 비트코인과 더불어 암호화폐 시장의 방향이 어떠한 방식으로 흘러들어가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 이번 연도 가장 큰 빅 이벤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비트코인 ETF인데요. 비트코인 ETF의 경우는 브라질과 캐나다에서는 승인이 나 있는 상태이지만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이 현재 기대하고 있는 ETF 소식은 금융의 중심인 미국에서의 ETF 승인일 것입니다. 증권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살 수 있다는 이 간단해 보이는 하나가 암호화폐 시장의 장기적인 펀더멘탈을 굳건하다 못해 넘쳐 흐르게까지 만들 만한 소식이다 보니 저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기대하고 있는 소식 중 하나인데, 현재 미 SEC의 수장이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에 관해서 상당히 저명한 게리 겐슬러로 바뀌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는 쪽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죠. 현재 ETF의 첫 번째 이제 정식 심사에 들어간 ETF의 경우는 바네크 ETF였습니다. 정상적으로 흘러 들어가게 된다면 곧 다가올 5월 중순쯤 가능 불가능 여부가 판단이 될 것으로 보였지만 아쉽게도 조금 연장이 된다고 하는데요. 최소 6월로 연기가 된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EC는 바네크 비트코인 ETF 결정을 최소 6월로 연기를 한다고 합니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경우는 바네크가 제안한 비트코인 ETF에 대한 결정 연기를 했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증권 감독 당국의 경우는 ETF 제안서를 평가할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더 긴 심의 기간을 지정했다고 하는데요. 서류에는 2021년 6월 17일 승인 또는 거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날짜로 지정한다 밝혔다고 합니다. 만약 SEC가 계속 연장을 하게 되면은 최대 이번 연도 11월까지 연장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현재 SEC 또한 상당히 심사숙고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승인이 될 확률은 상당히 높다고 볼 수가 있는데, 우선 가장 중요한 비트코인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높은 수준으로 변화했을 뿐 아니라 미 SEC의 수장 게리 겐슬러의 경우는 비트코인 ETF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인물이죠.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된다는 것은 미 제도권에서 암호화폐 시장에 미 암호화폐 시장에 좀 완벽하게 암호화폐 시장을 제도권으로 안으로 인정한다는 뜻을 내포하게 됩니다. 현재 통화금융청 OCC의 일반 은행에서 커스터디 서비스를 인정할 뿐 아니라 암호화폐 거래소에 은행 라이선스를 주는 등 간접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을 인정하는 분위기가 아닌, 이제는 암호화폐를 하나의 자산으로서 인정을 하며 ETF의 승인과 더불어 지금과는 다른 속도로 가파르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제도들이 바뀔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시장에 기웃기웃거리던 기관들과 고액자산가들의 엄청난 자금의 유입과 더불어 포트폴리오의 변화 또한 예상할 수 있겠는데요. 6월로 밀린 것은 아쉽지만 맛있는 반찬일수록 나중에 먹는 게 좀 더 맛있죠. 6월에는 더 이상 7월 8월로 밀리지만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 XRP에 관한 소식이 오늘도 또한 나왔습니다. 현재 리플사의 경우는 미 SEC와의 소송전으로 피 튀기는 진흙탕 싸움을 하고 있는 중이죠. 이러한 와중에 리플사가 이 소송이 마무리된다면 IPO, 즉 쉽게 말씀드리면 주식 상장을 희망한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리플사의 IPO에 관한 내용들은 작년부터 계속해서 나오던 내용인데 내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사는 SEC 이제 소송 마무리 후에 상장을 희망한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유투데이에 따르면 일본의 리플사라고 불리우는 기업이죠. SBI 그룹의 CEO 기타오 회장의 경우는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리플사가 IPO를 희망하고 있다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리플 공동 창업자의 이제 크리스 라센의 경우는 SEC와의 소송이 끝나면 IPO를 진행하고 싶어한다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 내용에 나오지는 않지만 브래드 갈링하우스 빵형 또한 상당히 원하고 있는 내용이죠. 만약 실제로 머지않은 미래에 SEC와의 소송이 긍정적으로 마무리된 후 주식 상장을 하게 된다면 과연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할까요? XRP를 선택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리플사의 주식을 선택해야 할까요? 저도 이에 대해서 치열하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리플사의 경우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현재 리플사에서 방향성과 성과 측면에서 보았을 때 설립한 지 10년 남짓 된 기업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의 소송 과정 속에서도 건재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죠. 파트너십을 계속해서 확장하고 있는 상황 속 만약 리플사가 주식을 상장하게 되면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XRP에서 보여주지 못했던 성장세가 오히려 주식에서 보여줄 가능성이 있죠. 그렇다면 XRP를 모두 팔고 주식을 사라는 말이냐 들릴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절대로 모두 팔면 안 됩니다. 저는 만약에 리플사가 주식을 정식적으로 상장을 한다는 말이 들리게 되면 일단은 XRP를 제외한 나머지 포트폴리오 일부를 매도한 뒤 리플사의 주식을 꾸준하게 계속해서 매수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XRP의 경우는 언제 치솟아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코인이죠. 기회비용 측면에서 현재의 가치의 XRP를 판매하기에는 너무나 저렴한 가격입니다. 만약 그때가 오면은 리플사의 주식과 XRP 모두 가지고 있어야 한다. 모두 둘 다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XRP만 가지고 있는 분들 또한 한 30% 정도 매각 후에 리플사의 주식을 매수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리플사의 주식이 만약 상장이 되고 치솟을 때 XRP의 가격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지금 당장 움직이지 않는다면 멘탈이 쉽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네, 주식 상장이 진행되게 되면 리플사의 주식과 XRP 둘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계속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다만 비중은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는 건데 저는 리플사의 주식보다는 XRP의 비중을 조금 더 많이 가지고 있을 생각입니다.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는 것은 그리 좋은 선택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진 않네요.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코인마켓캡에서 가격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이저 탑10 코인들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의 경우는 2.3% 하락한 5,952만 3천원대, 이더리움의 경우는 0.64% 상승한 305만원대, 3위의 바이낸스는 3.46% 상승한 65만 6천원대, 4위의 리플 XRP는 2.93% 상승한 1,547원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율은 계속해서 내려가며 달러의 약세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테더는 환율이죠. 1,108원대, 비트코인의 더미넌스 또한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이 주춤하는 사이 다른 알트코인, 메이저 알트코인들 또한 높게 상승을 하며 48.2%, 40%대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암호화폐 시장이 매우 강력한 비트코인의 시가총액 점유율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